네, 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민기 위원님 준비하셨죠? 네, 오늘 빅데이터로 알아볼 프로그램은 예능 프로그램 언니네 살롱입니다. 언니네 살롱은 대한민국 대표 패션 뷰티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 변신시켜주는 신개념 메이크오버 토크쇼로 이목을 모았는데요. 지난해 9월 첫 선을 보인 파일럿 방송의 언급량은 16,237건을 기록했습니다. 그 화제에 힘입어 야심차게 정규 편성을 시작했는데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며 시즌 1에 막을 내렸습니다. 네, 언니네 살롱은 지난 2일 4개월의 여정을 끝으로 시즌 1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회에서는 홍현희, 제이슨 부부가 게스트로 출연해서 하이 패션 커플 화보 찍기를 주제로 커플 메이크오버를 선보였는데요. 오늘은 좀 아쉽지만 혼자 이렇게 앉아있네요. 그러니까 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쉽게. 너무 아쉽다. 아쉽게. 너무 드디어 저희가 여기 와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홍현희 씨랑 커플 화보를 좀 많이 안 찍어본 것 같아가지고 언니네 살롱에서 저희 부부 하이패션으로 무장한 커플 화보를 찍을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와, 저 방송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분위기가 비슷한. 그런데 그게 이제 약간 아방가르드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매치를 하고 정말 이건 콜렉션 룩이에요 둘 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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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런웨이 지금 세트 같은 느낌이네요. 더 놀라운 거 아세요? 지금 제이슨 씨가요 옷을 갈아입고 온 사이에 본인이 머리까지 만지고 나왔어요. 원래 이렇게 쏟아지는 머리였는데 이게 뷰티와 패션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농이가 같이 멋있다. 모델 같죠? 좀 멋있어 오늘. 이태리 쪽 그쵸? 우와! 우와! 지금 왜 그렇게 쳐다보신 거예요? 뭐 만족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눈빛 한번 써봤어요, 그냥. 이제는 딱 와닿진 않네요, 이렇게 막. 예. 안 했으면 하는 행동들을 좀 하네요. 혹시 두 분이 바라는 이렇게 그런 목표 같은 거 있어요? 남편이지만 일적으로는 정말 그 옛날에 유재석, 김원희 선배님처럼 콤비처럼 호흡이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원래는 제 홍현희 토크쇼 이런 게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부부 토크쇼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쵸. 제이슨 씨랑 할 게 무궁무진해서 맞아. 지금 저는- 그거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너무 행복해요. 이런 친구가 생기다 보니까 든든해 진짜. 아니요, 괜찮아, 돌아와요. 제 인생에 이만큼 변화된 모습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면서 큰 용기를 얻어가서 너무 행복합니다. 부부의 변신을 축하드리면서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언니네 살롱이 시즌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일 더 아름다워지세요. 시즌 1의 대미를 장식한 마지막 회 어떻게 보셨나요? 마지막 게스트를 홍현희, 제이슨 부부를 초대해서 이렇게 변신을 시켜준 거는 아무래도 이제까지 계속 같이 함께 해온 스태프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게 봤고요. 네. 사실은 이 언니네 살롱이라는 게 일종의 미용실 컨셉을 시뮬레이션한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헛되이 대하지 않고 소중하게 대한다라는 느낌, 직원들을 같이 잘 대우해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홍현희 씨 부부가 의뢰인으로 출연을 한다고 해서 마지막 회니까 너무 쉽게 가는 것이 아닐까 제작진들이 이런 뭐 우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이 부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이렇게 전개를 해가면서 단순히 스타일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이 어떤 사랑의 힘으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언니네 살롱이 갖고 있는 의미와 재미를 굉장히 균형 있게 잘 맞춘 회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 부부를 이제 이 전문가들이 스타일링의 조언을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좀 세세한 부분까지 잘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이슨 씨가 옷을 바꿔 입고 봤을 때 머리도 바꾼 거를 차홍 씨는 딱 캐치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재미있는 요소였고 그다음에 누구보다 하이 패션을 잘 아는 이소라 씨가 같이 시범 보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본으로 섰던 자세에서 힘을 툭 빼고 어깨를 안으로 살짝 더 말아봐요. 툭. 동그랗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좋아. 나와서 팔을 힘을 툭 빼야 돼요. 툭 뺀 상태로 자 한쪽을 살짝 움직이는 게 이게 바로 하이 패션 포즈죠. 진짜 근데 많이 보던 포즈예요. 그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네. 뭐 하는 거야, 이거? 그 전문가들인 매니저들과 MC와의 케미가 점차 증가돼서 재미를 드린다는 프로그램 장점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홍현 씨 부부를 초대해서 그 재미가 극대화됐던 것 같아요. 네, 재미있었다는 평들이 많네요. 유종의 미를 장식하기 위한 제작진의 고민이 엿보였던 마지막 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언니네 살롱에 대한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분석해 볼까요? 네, 그래서 언니네 살롱 연관 검색어 준비해봤습니다. 메이크오버, 트렌드, 워너비, 스타일링, 메이크업, 우수사원, 토크쇼, 고객, 전문가, 시청자, 헤어 이런 연관 검색어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언니네 살롱다운 다양한 연관 검색어가 눈에 띄는데요. 먼저 우수사원, 이건 무엇과 관련된 단어죠? 언니네 살롱이 정식 오픈하면 새롭게 추가된 규칙입니다. 매주 뷰티 어벤져스 3인과 매니저들이 우수사원 자리를 놓고 불꽃 튀는 경쟁을 펼쳐왔는데요. 최다 우수사원으로 한혜연 씨가 5회에 걸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마지막 회에서는 한 명의 우수사원 대신 모든 패널들에게 트로피를 수여해서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언니네 살롱은 패널 각각의 매력도 돋보였지만 함께 있을 때 그 이상의 시너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살롱 패밀리의 활약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떤 특별한 그 한 분보다는 이 뷰티 어벤져스 3인 모두에게 박수를 네. 보내고 싶어요. 일단은 각각의 자신들의 분야에서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적인 그 능력들을 갖고 계시고 특히나 상대방과의 이야기를 할 때 그 공감력이라든지 소통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 조화가 사실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 메이크오버의 결과물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 세 분의 조합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저도 뭐 세 분 중에서 어떤 분이 특별히 더 낫고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굳이 그래도 한 분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차홍 씨의 어떤 토크가 굉장히 좋았다고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빈 씨가 나왔을 때는 유빈 씨가 이제는 가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앞으로는 CEO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제일 걱정되는 네. 건 이제 아무래도 엔터 쪽이니까 네. 어린 친구들도 아마 이제 앞으로 만날 테고 네. 또 부모님들도 만날 테고 하니까 신뢰감을 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그쵸, 저는 너무 생각하거든요. 어린 느낌 주면 또 어머님들 좀 불안할 수 있죠. 네. 전 예전에 신입 식구들 들어오면 직원 어머님한테 네. 편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일수록 특히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려운 부분 없는지 그럼 네. 답장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같이 커리어를 이끄는 여성으로서 차홍 씨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지한 토크라고 여겨졌습니다. 사실은 진지한 얘기를 진실하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라든가 너무 사생활을 물어보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차홍 씨는 거기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선을 지키면서 보는 사람 혹은 말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잘 이야기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사벨 씨를 좀 꼽고 싶어요. 우선 톡톡 튀는 매력만 사실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성실하게 그 출연자들 대한다는 느낌을 매번 받았어요. 마지막 회 제이슨 씨도 정말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셨는데 저 궁금한 거 진짜 많았어요. 그래요? 다 네. 물어보세요. 제가 네. 뭐 지성인데 네. 지복합성이에요.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보통 유분이 많으면요 수분이 없어서 기름을 더 뿜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분을 많이 주려고 해주셔야 돼요. 여기 이마뼈가 진짜 튀어나와. 남성미 아닌가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눈이 좀 제가 작은 편인데 쌤한테 메이크업 받으니까 팔자주름도 없어진 것 같고 뭔가 역시 거기에 다 굉장히 친절하게 눈높이에 맞게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홍현희 씨와의 케미를 마지막 회 그 메이크업송을 만들어서 이제 부르실 때는 정말 웃음이 났었는데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거는 프라이머인데
탄탄하게 하는 게 오늘 화보도 찍으셔야 되니까 그 단계별로 음원 하나 뽑아주세요. 그럼 맨날 들을 수 있잖아요. 메이크업송인 거야. 메이크업송인 거야. 오랜 기간 이 프로그램 해오면서 그 친분이 쌓인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자연스럽게 개그가 이제 묻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그적인 측면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꼽아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뭐 뷰티 어벤져스 아니고서도 진행자인 이소라 씨도 굉장히 발군의 진행력을 네.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직 모델과 피트니스 전문가로서는 약간 프로페셔널한 제안을 해주지만 동시에 그 다음엔 바로 소탈한 유머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이제 쇼가 굉장히 풍성해졌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테스트 살짝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이거 어려워. 아바라. 아바라요? 아바라. 아바라? 아시면 아바라? 양준일 노래 가사 아바라 빠끼야 아바라 빠끼야. 좋습니다. 땡? 네. 좀 힌트 드려볼까요? 아껴 쓰고 바꿔 쓰는 라이프. 아주 그냥 재미있게 말씀을 하셔서 분위기가 굉장히 순간적으로 풀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훌륭한 진행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언니네 살롱 이 패밀리들의 팀워크가 쭉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끈끈한 팀워크로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좀 가족 같은 케미를 좀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감성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시청자들의 반응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 감성 언어를 보면 신나다, 편하다, 기대, 완벽한, 특별하다, 훈훈한, 다채롭다, 기적. 부정 감성 언어는 어색한, 부담스럽다, 충격적, 진부한 이런 감성어들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부정 감성어에 비해 긍정 감성어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네요. 신난다, 편하다, 완벽한, 훈훈한 이런 패널들 간의 호흡이 긍정 감성어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회차를 거듭할수록 패널들의 호흡이 빛났던 게 아닌가 합니다. 다른 연관 검색어 살펴볼게요. 워너비, 이 키워드는 어떻게 등장하게 된 단어인가요? 네, 워너비는 스타일 변신을 의뢰한 고객들의 롤모델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의뢰인들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선미 같은 아이돌 스타를 넘어서 킴 카다시안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워너비 스타로 꼽았는데요. 메이크오버 후 의뢰인과 롤모델의 높은 싱크로율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출연자들이 의뢰했던 스타일 룩을 살펴보면 커플 룩부터 연말 모임 룩, CEO 룩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과 성비를 아우르는 주제들이 소개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메이크오버는 뭐가 있을까요? 연예인들은 사실 극적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체리나 씨 편이 좀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대선배이지만 후배인 선미 씨를 롤모델로 해서 바꿔달라는 거는 좀 굉장히 처음 들어봄직한 그런 어떤 메이크오버 주제여서 흥미로웠고요. 탑골 선미로 한번 변신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의뢰하게 됐습니다. 선미의 그 친구에 대한 매력은 청순하면서 그 안에 또 섹시함도 있고 그래서 미친 척하고 선미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자막으로 패니기에 가능했던 메이크오버라고서 이 사연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어떤 의미를 좀 제시해 준 것도 사실 공감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태사자의 김영준 씨 편. 여기서 김영준 씨 뭐라고 했냐면 어떤 메이크오버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나를 흰 도화지처럼 써달라. 오늘 제 몸을 도화지라고 하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하얀색 도화지에 다 모든 거를 입힐 수 있는. 네, 제가 오늘 언니네 살롱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공개할까요? 짜잔. 와, 너무. 짜잔. 짜잔. 탈색 최초로 지금 염색을 하고 있는 거죠.
치마 잘 어울린다. 치마요? 잘 어울린다. 괜찮은가요? 대박. 이 어벤져스들한테 나 자신을 좀 맡기겠다라고 하니 오히려 부담감을 덜고서 본인들의 어떤 능력을 좀 최대치로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출연한 연예인 중에서는 가장 좀 눈에 띄는 메이크오버 모습을 보여줬고 전후가 확실히 달랐다라는 점에서 김영준 씨의 어떤 마음 자세 그리고 결과물 모두 만족스러웠던 그런 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연관 검색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이건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파일럿에선 볼 수 없었던 시청자와 함께하는 장치들을 시도를 했는데요. 막간 코너로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아 일상에서의 뷰티 고민을 풀어줬던 언니네 고민 상담소하고 뷰티 전문 용어의 그 초성으로 퀴즈를 풀어보는 초성 퀴즈를 도입해서 시청자들의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네, 언니네 살롱에서는 웃음과 감동으로 화제를 모은 시청자 특집 외에도 이렇게 시청자들과 소통하려는 다채로운 노력이 엿보였는데요. 시청자와 소통하기 위한 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바쁜 일상, 그다음에 부족한 정보 때문에 우리 시청자나 일반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다양한 팁 공유하면서 그 유의미한 정보를 좀 제공하려는 장치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전체 방송에서 크게 부각되었다는 느낌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요. 초반에는 스카프를 이용한 스타일링을 알려주세요 하면 이제 스카프를 직접 가지고 와서 스타일링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그냥 뭐 약간 말로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에서 까치집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뭐 좀 이러이러하게 해봐라. 모자를 써봐라. 이런 식의 알려주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과연 이게 진짜 고민일까? 약간 구체성이 떨어지는 질문, 구체성이 떨어지는 대답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소통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와의 소통은 사실 이 언니네 살롱의 기획 의도를 살려는데 저는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주로 스타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경험의 장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지루함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식상함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청자의 사연들로 인해서 조금 저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막간의 짧은 정보로 가는 것들은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시청자 특집편 같이 아예 사연을 통째로 간다면 이야기도 풍성해지고 또 거기에서 어떤 스타일링에 관련된 정보들도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 고위생활 할 동안은 맨날 후드랑 추리닝 바지만 입다가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서원이 할머니 신희일이에요. 아니야 기저귀 갈고 기저귀 갈고. 오늘 어머니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당시의 어떤 일상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이너뷰티까지 우리가 같이 좀 한번 볼 수 있지 않았나. 그것도 저는 빛났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마지막 회에서는 시즌 1의 종료를 알리면서 시즌 2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종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제가 시청자 댓글 준비해봤습니다. 유일하게 시간대 알아내서 챙겨본 예능이었는데 패널분들 다 메이크오버 해주시면서 재밌어하는 게 보였어요. 시즌2 제발 해주면 좋겠어요. 일반인 메이크오버 쇼로 시즌2 하면 좋을 듯요. 평소에 기회가 많은 연예인이 하니 공감이 별로 안 됐어요. 시청자들 대상으로 새로 개편해서 다시 하게 해주세요. 월요일 방송 중에 제일 재밌는데. 종방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시즌2에서는 일반인의 메이크오버를 보고 싶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시청자 특집을 또 기다리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언니네 살롱이 시즌2로 돌아온다면 어떤 부분이 더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시즌2를 한다라고 한다면 TPO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으로 친다면은 공항 룩이라든지 아니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는데 스포츠웨어와 잘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라든지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TPO를 좀 더 명확하고
아주 세세하게 이번 시즌 1보다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청자 의견에도 있었지만 이게 꼭 스타들, 연예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 시청자들로 그 폭을 넓힘으로써 이야기도 풍성해지고 정보도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또 이 언니네 살롱의 이 패밀리들이 팀워크 이제 좀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이 멤버들 가지고 시즌 2를 해도 재미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니네 살롱이 말씀하신 아쉬운 점들을 보완해서 공감을 넘어 감동과 의미를 담은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